자, 이제 데이터 관리로 넘어와서요. 첫 번째로 그 정렬이에요. 정렬 방법인데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숨겨진 그 행렬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 정렬하기 전에 표시한다라는 점,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글꼴색이 적용된 셀을 포함한 그 행이 위에 표시되도록 우리가 따로 이렇게 정렬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자, 우리 책에는 정렬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메뉴 선택 방법, 설정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시고, 정렬 순서가 있어요. 오름차순의 정렬 순서와 내림차순의 정렬 순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렬 순서도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이거는 그냥 표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숫자, 날짜별 정렬 내용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코드 관리는 여러분들 시험에 그렇게 출제가 되진 않아요. 그냥 다만 레코드 관리 대화 상자에 있는 내용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단추들이 각각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필터인데요. 필터는 둘로 나뉘죠. 자동 필터와 고급 필터,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자동 필터의 특징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동 필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행 레이블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 행 단위로 표시된다라는 점, 그런 그 기본적인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필터 단추의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상위 10 자동 필터 뭐 요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 자동 필터,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 필터에 있는 내용을 숙지를 하시면서 같이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고급 필터는 특징을 기억을 하시되, 고급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찾을 조건입니다. 이 찾을 조건이 고급 필터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고급 필터 하면은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지금은 표로 나타냈지만 여러분들 요거를 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우리가 이제 그 조건에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거는 같은 행에 있을 때는 필터링 조건을 하나의 행에 입력을 하면 AND 조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 입력을 하면 OR 조건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의미는 1사분기가 50 이상, 2사분기가 70 이상, 평균이 60 이상,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는 거, 그게 AND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면, 제품이 블루투스이거나 판매사원이 한성이이거나 수량이 100이거나 각각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같은 행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AND 조건이라고 했고요. 다른 행에 입력을 하면 OR 조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서는 홍보부이고 실적은 90 이상이거나, 왜냐면은 지금 행이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부서는 영업부이고, 그 다음에 실적이 요거는 90 이상이거나, 또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컴퓨터가 70 이상인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를 필터링해라. 그래서 이거는 AND하고 OR 조건이 합쳐져 있는 그런 그 지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 있는 각각의 그 항목들, 이 항목들을 기억을 하시되, 특히 조건 범위에 있는 이 내용도 우리가 특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 조건 범위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급 필터의 고급 조건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데이터 유효성이 나오는데, 데이터 유효성도 우리가 이 대화 상자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화 상자의 내용을 기억을 하고, 이 데이터 유효성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데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는 그
txt,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엑셀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마법사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단계별로 실행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는 1단계하고 2단계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2단계에서 그 구분기호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파일을 가져올 때 가져올 수 있는 파일 형식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텍스트 마법사에서 3단계 중 그 1단계에서 구분 시작행의 그 기능, 요거를 우리가 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텍스트 마법사에서 단계별 1단계, 2단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텍스트 나누기는 그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열을 이렇게 딱딱 나눠서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구분기호, 텍스트 마법사 위에 실행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뭐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과정은 위 내용 텍스트 마법사 실행 과정을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부분합이 있어요. 부분합도 시험에 참 출제가 많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부분합. 데이터 열에 대한 요약 함수를 계산을 하는데, 요약 함수로 할 수 있는 함수 종류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특징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분합 대화 상자의 각 항목, 그 항목에 있는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항목, 요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분합을 모든 그 새로운 값으로 이제 변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분합을 한 번 쓰느냐, 부분합을 두 번 쓰느냐에 따라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는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점이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윤곽 기호에는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부분합을 실행을 하면 화면 왼쪽에 윤곽 기호가 나타나는데 윤곽 기호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가서 보기 1번, 부분합을 실행하면 각 부분합에 대한 정보행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도록 목록의 윤곽이 자동으로 설정된다. 그렇죠. 부분합은 한 번에 한 개의 그 함수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그렇죠. 두 개 이상의 함수를 이용하려면 함수의 개수만큼 부분합을 중첩해서 삽입해야 한다. 그렇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요, 이 대화 상자에서 각 항목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되,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선택하면 이전의 부분합의 결과는 제거되고 새로운 부분합의 결과로 변경된다. 그렇죠. 그룹화할 항목으로 선택된 필드는 자동으로 오름차순 정렬하여 부분합이 계산된다. 이게 좀 잘못됐네요. 부분합은 그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으로 알아서 정렬이 되죠. 꼭 오름차순으로 정렬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부분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참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각 데이터에 대한 그 특징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데이터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데이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각각의 특징들은 여러분들이 암기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에도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사용할 함수는 뭐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작성 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내용.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 피벗 테이블에서 작업했던 그 내용이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을 하면 그 피벗 테이블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바로바로 변경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 내용,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의 특징이 있는데, 피벗 차트는 그림으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으니까 우리 책에 언급된 이 내용 정도, 이 특징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작성 과정,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 제가 이따가 피벗 테이블 화면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피벗 테이블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 레이아웃도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그 계산 필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수식에는 데이터 연산자 상수 등을 사용하여 셀 참조나 이름 정의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항목의 그룹화 부분인데, 이 그룹화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탭의 개요 그룹에서 그룹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룹을 선택을 하면 그 주어진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그룹을 일정 부분의 그룹을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으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이제 그 피벗 테이블 화면인데요. 순서는 이 이 데이터가 임의의 데이터가 있다면 피벗 테이블 필드 작업창에서 각각의 이 필드를 필터 열행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필터 필드에 해당되는 것은 요 위에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요게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열 레이블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값필드라고 하는 것은 현재 여기 주어진 그 값들을 말하는 거고, 값 영역은 전체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작업창에서 각각 필터, 열, 행, 값으로 드래그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되, 제일 중요한 거는 필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실습을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실습을 해야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한 번씩 실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통합 부분이에요. 데이터 통합에 대한 특징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시트에 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하나로 통합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원본 영역에 있는 항목 레이블이나 워크시트마다 다른 경우에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통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도 있죠. 그래서 함수의 종류들 기억을 하시고, 통합 대화 상자의 각 항목 내용들, 특히 사용할 레이블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표의 특징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십시오. 특정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표 형태로 표시하는 기능이다. 이런 특징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 특징들은 주가닦게나도 외우셔야 됩니다. 목표값 찾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특히 목표값 찾기 대화상자의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분석이에요. 시나리오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다양한 가상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결과값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나리오의 특징 기억을 꼭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이 부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시나리오를 작업할 때 나타나는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있는데 각 항목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